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내신 대비 시험 특강. 이번 시간은요, 초월함수의 도함수와 부정적분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분 파트만 배울 때 혹은 적분 파트만 배울 때는 잘 되다가 다 배우고 난 뒤에 공식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진도가 끝났으면 우리가 총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필수 암기 사항들을 함께 좀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게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거를 본인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좀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초월함수 우리가 로다, 삼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함수 네 종류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자, 지수함수의 도함수와 부정적분을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체크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y는 2의 x승이라는 자, 밑이 익스포넨셜인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 적분을 해도 마찬가지였죠. 적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적분 함수 C가 붙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기본꼴의 함수 y는 a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자,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였죠? 그래요. AX는 옆에 LNA가 곱해진다라고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적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생기고요. 이제 LNA로 나눠주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미분할 때 LNA를 곱하고 적분할 때는 LNA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합성함수 나올 수도 있죠. 겉함수가 이 지점수고요. 속함수로 다른 식이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미분한다면 자, 겉미분 그대로 되겠고요.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자, 2에 fx승이라는 합성함수가 있고요. 그 합성함수의 속함수가 옆에 미분되어 있는 게 붙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바로 요 겉함수를 바로 적분했을 때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예측이 되겠죠? 충분히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요런 꼴이 나온다면 그냥 바로 2의 fx승 이렇게 가시면 좋겠죠. 자, 나 마찬가지요. y는 a의 fx승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자기 자신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당연히 LNA가 붙을 거고요. 속함수 미분 F 프라임 X까지 이렇게 붙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구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어렵지 않아요. 가볍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로그 함수 볼까요? 로그 함수도 이제 동함수하고요. 부정적분하고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가장 잘 나온 y는 lnx 밑이 2인 함수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진수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ln fx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로 속함수로 fx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 거냐? 자, 겉미분하면 fx분의 1. 네, 속함수 미분한 f 프라임 x까지 해서 자, fx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또 도함수 쪽 살펴볼까요? 밑이 a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자, y 프라임 이제 같이 하고 계시죠? 좋아요. 이게 당연히 탁탁 나와야 돼. 뭐죠? 라고 했을 때 나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수분의 1인데 자, 밑변환 공식에서 lna가 분모 쪽에 붙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자, x분의 1부터 먼저 쓸까요? 자, x분의 1인데 lna가 분모 쪽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y는 로그의 a에 자, fx 이렇게 합성함수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우선 겉미분하면 fx분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속미분한 거 f 프라임 x. 근데 요 lna가 부문 쪽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기본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적분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적분 쪽. 자, ln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상은 우리가 부분적분법 이용하는 건데 자, 그 결과를 보통 암기하죠. x lnx 마이너스 x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물론 이거에 살짝 변형식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편한데 자, 이렇게요.
자, x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x 자리에 x 마이너스 a가 들어간 이런 꼴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같은 꼴인데요. x ln x 이걸 따지면 자, x 마이너스 a에 ln x 마이너스 a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비슷한 꼴이죠. 다만 요 뒤에는 x는 그대로 그냥 x 마이너스 a가 아니고 x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실제 부분적분법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결과를 암기해 놓으시면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그 a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밑변환 공식에서 ln a분의 ln x잖아요. 그래서 ln a는 x하고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그냥 빼내주시면 되겠고 자, ln x에 대해서만 우리가 적분해 주면 되죠. 그럼 x ln x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로그 함수는 이 정도 필수적인 사항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 삼지에서 다항함수를 볼까요?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요. 우리가 y는 x의 n승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래요. 자, n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차수가 하나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n이 자연수가 아니라 뭐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모두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y는 이렇게 했을 때 fx의 n승 이렇게 나온 것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자, n의 fx의 n-1승 여기까지가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구조였죠. 됐죠? 그래서 이 다항함수의 미분 관련된 거 도함수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요게 y에 자, 특별히 우리가 좀 외워놓으면 편하다라고 보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자, 우선 적분하고 같이 정리한 다음에 해보죠. 자, x의 n승을 적분하는 거 기본적인 내용이죠. 차수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차수에 역수를 곱해준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그래요. 이 정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 n자리에 들어가는 거 중에서 2분의 1 들어간 거. y는 x의 2분의 1승.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루트 x야. 자, 요 무리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분한 거하고 적분한 거 좀 기억을 하면 좋죠. 자, 이거 그대로 요 공식에 대입해 보시면 2 루트 x분의 루트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2 루트분의 1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자, 루트 x를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역시나 요 공식 있죠? 요 공식에 적용시켜 보시면 어떻게 나오나요? 3분의 2 x 루트 x 이 정도는 좀 필수 암기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루트 미분하면 2 루트분의 1 적분하면 3분의 2 x 루트 x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확정해 보자면 y는요 루트 fx 이런 꼴도 잘 나오죠. 합성함수로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2 루트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2 루트분의 1인데 속함수 속미분한 거에서 이렇게 들어가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걸 좀 거꾸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2 루트 분의 이렇게 이거 적분할 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fx를 t로 치환한 치환적분법을 쓰는데 자 이런 걸 잘 나오니까 그냥 바로 2 루트분의 1 꼴이다. 그래서 속미분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바로 그냥 이건 루트 fx를 미분한 거구나. 거꾸로 전 루트 fx 미분한 게 이거구나. 그래서 적분하면 루트 fx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갈 수 있으면 특히나 우리가 초월함수의 미분, 적분 이 파트는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학교 시험지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시간이. 내신 시험 중에서 시간이 가장 부족한 시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암기해 놓고 이런 시간 세이브를 해야만 좋은 등급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들은 좀 암기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게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좀 적분 쪽에서는요. 적분 쪽에서는 요 2분의 1 들어간 거 루트 x 말고요. 자, n이 마이너스 1일 때, 즉 x분의 1에 대한 적분은 따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요게 요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x분의 1 적분은 뭐죠? 그래요. 바로 ln 절대값 x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죠. ln 절대값 x. 그래서 절대값이 생긴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자, ln 절대값 x를 미분할 때 우리가 앞서도 ln x 미분까지는 했는데 ln 절대값 x 요 로그함수 미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x분의 1. 미분할 때는 절대값이 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적분할 때는 절대값이 생긴다. 이 절대값 때문에 또 감점당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y는 ln 절대값 fx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는 진수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바로 fx분의 자, 성미분한거 f 프라임 x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분수꼴의 함수가 나왔는데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있다 그러면 치환적분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결과를 기억하죠. ln 절대값 분모 뭐라고요?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구조였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 다항함수 기본적으로 봤는데 이 다항함수 중에서요 따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요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의 적분이라고 해볼까요? 적분과 미분 다 해볼까? 자, 미분하고 적분 이렇게 해볼게요. 미분, 적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부터 해볼까요? 분수함수요. 자, 분수함수 미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몫의 미분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분수꼴의 함수가 나온다면 당황하지 않고요. 도함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분모 뭐하고요? 제곱하고요. 자, 분자 미분한 다음에 바로 분모 곱하고 빼기 분자 쓰고 그 다음 분모 미분하고 이런 구조로 외워두시면 되는 거였죠. 물론 y는 fx분의 1 분자가 이렇게 상수로 들어있을 때는 똑같은 과정으로 미분하시면 바로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더라. 자, 기본꼴 이렇게 되는 거다. 다만 목수미법을 쓰지 않는 거 써도 되긴 하는데 복잡해 쓰지 않는 게 하나 있었는데 유형 기억나시나요? 바로 우리가 로그 미분법이라고 따로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좀 비교해 놓으셔야 되겠죠? 로그 미분법은 뭔데요? 라고 한다면 y는 자, 하나 예를 그냥 즉흥적으로 들어볼게요. 세제곱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3의 뭐 제곱 분의 뭐 3x 플러스 1의 뭐라 할까요? 뭐 다섯 제곱 뭐 이렇게 있다 해보죠. 그러면 이거를 미분하고 싶어요. 아, 미분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분모 제곱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 분모 분자에 이렇게 900골로 많은 것들이 곱해져 있을 때는 우리는 이거를 흐트러뜨리는 거였다. 그래서 양변에 뭘 씌운다? 로그를 씌우는 거였죠. 그래서 ln y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데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씌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뭐라고? 절대값을 씌워야 돼.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자, x 플러스 2에 뭐 절대값이 세제곱 이런 식으로요. 절대값을 다 씌우시는 거였죠. 또 절대값 안 씌웠다 그러면 또 감점당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변 로그를 취해야지. 왜냐면 로그의 진수 자리는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취하는 거였죠.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5에 ln의 절대값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빼기 3에 ln x 플러스 2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빼기 2에 ln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였어요? 양변을 미분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얘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쵸? 자, 이게 헷갈리시면 y 이걸 또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fx라고 놔도 되죠. 이게 fx라고 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혹시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까봐 y분의 y 프라임 그렇게 바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면 자, 그러면 fx 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였다. 자,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뭐죠? 3x 플러스 1분의 5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미분하면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미분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렇게 되는 구조죠. 아, 여기 틀렸다. 여기 속함수 3이 있으니까 여기가 그쵸? 3이 곱해져서 1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구조죠. 자, 여기서 이제 fx 원래 식을 요 우변에다
양변의 fx를 곱하면 이제 프라임 x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로그 미분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로그 미분법은 이런 것도 쓰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분수함수가 고백꼴로 많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흐트러트리는 데 쓰는 게 양변의 로그치에서 미분한다 그래서 로그 미분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구조가 이런 구조도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또 하나 함수가 이렇게요. 이런 꼴이야. 자, 미체도 x에 관한 식 있고 여기 지수에도 x에 관한 식이는 이런 꼴에서 또 쓰는 거였죠.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y는 뭐 대표적인 애만요. x에 뭐 또 로그 x에 자 볼게요. ln x ln 뭐 x 이렇게 쓰죠 그냥. 오케이. x ln x 이렇게 쓰겠습니다. x ln x 등 뭐 이렇게 나오면 바로 미체도 x 있고 지수에도 x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였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자. 그래서 ln y는 자 그러면 ln의 x의 ln x 승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미분하면 2에 lnx 이렇게 되는 게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y 프라임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y인 요거를 이쪽으로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x에 lnx는 이렇게 갈 거고요. 요 y가 넘어갔고요. 그다음 2에다가 뭐 x분의 lnx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로그 미분법 하고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게 요 분수함수꼴, 분수꼴의 함수의 미분에서 이제 적용되는 거였고요. 자, 그럼 적분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 자, 적분도 이제 마치 지도처럼 머릿속에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죠. 분수함수의 적분이라고 할까요? 분수함수의 적분. 분수꼴의 함수가 나온다면 첫 번째,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항상 분수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나? 라는 거 우선 확인하죠. 있는 거 확인됐어요. 그럼 뭐야? ln 절대값 분모,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끝이고요. 됐죠? 자, 근데 2단계로 가가지고 분수꼴의 함수인데 어떻게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뭐 그냥 간단한 거 제일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분모 미분한 게 분자 없네요. 그럼 뭘로 만드는 거였죠? 분모를 고백꼴로 만들 생각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고백꼴로 만들어 볼 생각.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야, 바로 나오셔야 돼요. 부분분수 변형. 자, 오늘 정리하는 것은 총정리죠. 자,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안 나오면 시험 때도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습관적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훈련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그러면 됐고 그냥 1이니까 필요 없고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리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n 절대값 분모 빼기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물론 상수 적분해서 c가 붙을 거고요. 이걸 정리할 때 로그의 뺄셈이니까 자, 이렇게 진수의 나눗셈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고요. 자, 그래서 2단계는 부분분수 변형이다. 그래서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아니야? 그럼 분모를 고백꼴로 만들 수 있나? 오케이. 그러면 바로 부분분수 변형으로 분리해서 가는 것이고 자, 그거마저도 아니다. 그럼 3단계. 그럼 뭘까요? 삼각치환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정상에서는 교육과정 삼각치환은 딱 교육과정은 아닌데 내신에는 매번 나오죠. 내신 시험에 쌤이 전국적으로 시험지를 봐도 다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야? 그냥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와, 분수함수다. 근데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지도 않고, 분모가 고백꼴로도 안 되고, 그러면 뭐다? 삼각치환이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를 뭐로요? 그래,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서 접근하는 거였다. 정도만 알면 나머지 풀이는 간단하죠. 혹시라도 삼각치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한다면 쌤이 지금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지금 재생 기억으로는 주제별 심화 특강인가? 뭐 이렇게 해서 올린 폴더가 있어.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는데 주제별 심화 개념 학습인가? 그렇게 올린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지환 해가지고 특강식으로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각지환 정리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디테일한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수함수 적분해라 이렇게 나오면 1단계로 분모가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 1단계. 그게 아니라면 분모를 고백꼴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서 부분분수 변형하는 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삼각치환일 것이다. 이렇게 지도에 내비게이션에 길 찾아가듯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어. 이렇게 해서 다항함수 로다 3지에서 상각함수 하나 남았네요. 그죠? 네, 상각함수가 뭡니다. 삼각함수. 자, 상각함수가 이제 외울 게 가장 많죠. 그래서 미분한 거, 적분한 거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우선 기본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상각함수라고 한다면 6개의 함수인 거죠. 자, 그래서 sin x라는 함수가 있고 코사인 x. 쌤이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바로바로 떠오르느냐고요. 사인, 코사인 제 쌤이 적어 놓은 거 우선 미분부터 할게요. 도함수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세요. 탄젠트 x. 그럼 이 녀석들의 역수들이 있죠. 자, 그래서 시컨트 x. 자, 그다음에 코시컨트 x. 그다음에 코탄젠트 x. 이렇게 해서 자, 이 6개가 바로 기본 함수들이었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바로바로 나오나 확인해 보세요. 자, 사인 미분하면 뭐죠? 코사인이었고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었습니다. 탄젠트 미분하면요. 아우 버벅거리면 안 돼요. 시컨트 제곱이요. 자, 그다음에 미분하면 뭐죠? 그래야 시컨트 탄젠트였습니다. 미분하면 탄젠트가 옆에 붙는 거였죠. 자, 코시컨트는 같은 꼴로 기억하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에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코탄젠트는 요거하고 꼴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상각함수의 6개의 기본꼴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외울 것까지는 없고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사인의 fx 뭐 이런 꼴로 합성함수 나온다면 크게 뭐 어려움은 없죠. 자, 겉미분 해보시면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요. 거기다가 속함수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합성함수가 3개짜리 합성함수 나올 수도 있죠. 뭐냐면 이렇게 n제곱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가장 겉함수가 x의 n제곱이고 거기에 중간에 함수에 사인 들어있고 그 사인 안에 또 fx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3개짜리 합성함수입니다. 그럼 가장 겉에 있는 n제곱부터 해보죠. n의 사인의 n-1제곱 이게 가장 겉에 있는 함수 겉미분 한 거고요. 이제 중간에 속함수가 사인이죠. 그럼 사인이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코사인. 그 다음에 또 이제 속에 있는 속함수 f 프라임 x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 미분이라면 미분 쪽보다는 적분 쪽이 어렵죠. 그래서 공식을 좀 체크해 볼 텐데, 자, 적분 쪽은요. 자, 이거는 도함수 미분 쪽이고, 자, 적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분은 이제 기본꼴하고 응용꼴 좀 나누어서 접근해 주시는 거였어요. 기본꼴의 함수 6개가 있었죠. 자, 이 6개 함수를 거꾸로 가는 거였습니다. 기본꼴이 뭐가 있는지부터 외우시는 거죠. 사인은 바로 가는 게 있더라. 바로 외워야 되는 필수 암기사항. 그 다음 코사인도 적분 바로 나오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됐죠? 사인, 코사인이 있다 이렇게 2개씩 묶어서 기억하시는 거였어요. 6개니까 둘, 둘, 둘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묶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시컨트 제곱, 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2개 묶어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컨트 탄젠트, 시컨트 탄젠트하고 또 하나 코시컨트 코탄젠트하고 이렇게 6개가 기본꼴로 필수 암기사항이었습니다. 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사인은 그래요. 부호 조심하시고요. 자, 적분함수 C는 이제 지금 공간이 없어서 생략할게요. 자, 마이너스 코사인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코사인을 적분하면 그래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그래요. 마이너스 사인, 적분하면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x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자, 그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그래요. 바로 탄젠트 x가 나와야 되겠고요. 코시컨트 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미분한 거 시컨트 제곱, 시컨트 제곱 적분한 거 탄젠트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시컨트 탄젠트 이거를요 우리가 적분하면 탄젠트가 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였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자, 코탄젠트 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기억하시는 거죠. 시컨트를 미분하면 뒤에 탄젠트가 붙고, 그래서 시컨트 탄젠트를 적분하면 탄젠트가 사라지고, 이렇게 구조를 외우는 거였어요. 자, 이 기본꼴을 외우고 있다면 이제 응용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응용꼴들을 보겠습니다. 이쪽 좀 지울게요. 공간이 없어서 미분 쪽은 지우고 여기다가 응용꼴의 함수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꼴이라는 거는 방법을 외워라. 방법을. 결과를 외우진 않습니다. 뭘 외운다? 방법을 외운다. 방법을 외우는 것들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외우고 있는지 기본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응용꼴이라고 쌤이 부르는 것들은 그냥 방법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사인의 이제 짝꿍들. 자, 한번 해볼까요? 사인 제곱이요. 자, 이건 어떻게 나옵니까? 라는 거 기억해 보시고요. 또 사인 세제곱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또 똑같은 구조로 코사인 제곱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다음 코사인 세제곱. 그래서 이것들은 방법이 떠오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묶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인 제곱은요. 제곱 있으면 바로 안 돼서 그래, 제곱을 없애는 반각 공식을 씁니다. 라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 마코 이렇게 하고요. 각의 2배. 자, 이러면 우리가 지금 적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됐죠. 더 이상 적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적분 가능할 거예요. 자, 어떻게 변형하는지만 첫 접근만 좀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세제곱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라고 한다면 그래요. 사인 x 하나 놓고요. 뒤에 사인 제곱인데 사인 제곱을 1마 코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이런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치환 적분을 쓰는 거였죠. 여기까지만 방법만 소개할게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 이거 제곱을 없애야만 적분이 되니까 반각 공식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2분의 1 뿔코 각의 2배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거였고요. 자, 코사인 세제곱 이거 동일합니다. 코사인 하나 남겨놓고요. 코사인 제곱 대신에 1마 사제곱으로 바꾸시고 자, 여기서 누구를 그래요. 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치환적분법을 써준다. 까지 방법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짝꿍들 하나의 그룹들을 한번 정리해 봤다면 자, 이제 탄젠트 볼까요? 탄젠트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탄젠트 제곱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마찬가지죠. 똑같은 건데 코탄젠트 x는 어떻게 처리할 거니? 이거고 코탄젠트 제곱은 또 어떻게 처리할 거니? 이거였습니다. 됐죠? 그럼 탄젠트라는 건 뭘로 변형하면 된다? 그렇죠. 코분의 스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코분의 스타 이렇게. 근데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있는지 확인해야죠. 근데 코사인 미분한 게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마이너스 다시 붙이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ln 절대값 분모. 자, 적분상수는 생략합니다. 탄젠트 제곱은 바로 적분 안 되고 공식이 하나 기억나셔야 되겠죠? 그게 뭐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다. 이 공식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변형하겠죠. 인테그랄 어떻게 해요? 얘를 시컨트 제곱 빼기 1라고 변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시컨트 제곱은 우리가 기본꼴의 함수로 알고 있거든요. 적분하면 탄젠트 x 된다는 거, 뒤에 거 마이너스 x, 여기 적분함수 c까지 붙으면 되죠. 자, 그럼 코탄젠트나 코탄젠트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탄젠트는 뭐예요? 4분의 코죠. 4분의 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네요. 그래서 ln 절대값 분모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코탄젠트 제곱은 뭐였죠? 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이 코시컨트 제곱하고 똑같았죠? 이거는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빼기 1과 같구나. 이 변형만 해주시면 코시컨트 제곱은 우리가 기본꼴의 함수 여기 있죠?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된다라고 하시고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탄젠트나 코탄젠트 관련된 또 그룹들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지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컨트요. 시컨트 제곱은 기본꼴의 함수 탄젠트가 된다. 라는 거 시컨트 제곱 적분하면 탄젠트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근데 시컨트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시컨트라는 겁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시컨트 x를 적분하는 건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제일 쉬운 것만 기억할게요.
가장 쉬운 거는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죠. 뭘요?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분모 분자에 곱할 겁니다. 분모 분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이 분모 1이죠. 거기에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분모 쪽에 곱했으니까 분자 쪽에도 곱할 건데 이렇게 곱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시컨트 탄젠트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 이제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가 되죠. 이렇게 있네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니까 ln 절대값 분모 끝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구조다라는 거. 자, 여기 공간이 없어서요. 위에다 좀 정리할게요. 그럼 코시컨트 x도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자,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예요. 뭘요? 코시컨트 x 더하기 코탄젠트 x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모 쪽에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이렇게 생기겠죠? 자, 분자 쪽에는 이렇게 곱하니까 코시컨트 제곱이 생기고요. 이렇게 곱하면 코시컨트 코탄젠트. 자, 여기 플러스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인테그랄 이렇게 할 건데 자, 분모 미분하면 코시컨트 미분하면 뭐였죠? 그래,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니까 저는 여기 마이너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일부러 붙여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꼴이 딱 맞죠. 그래서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있네요. 그래서 ln 절대값 분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응용꼴이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툭툭 나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다 정리해 드렸네요. 그래서 초월함수라고 부르는 로다 3지 관련해 가지고 쌤이 정리해 준 것들은요. 필수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 내신을 보는 입장에서는 요 정도는 암기를 해 놓고 가셔야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정리해 놓으시고요. 진짜 학원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한 2주 정도만 공부를 안 하잖아요. 이걸 안 한다. 그러면 금방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쌤도 고등학교 때 계속 이걸 적어가지고 있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릴 때, 친구와 약속 잡으면서 친구 기다릴 때, 화장실에서 볼일 처리할 때 등등 시간이 남을 때마다 실제 잘 때 쌤 기억에는 잘 때 침대 위에다가도 이걸 붙여놓고 자기 전에 한번 쭉 보고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외울 게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한번 정리해 보거나 아니면 외우고 있으면 그냥 곰곰이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나오는지 2주에 한 번 정도는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특히나 좀 시험을 앞두고도 한번 정리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요. 도함수하고 부정적분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등급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